그리고 네. 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이것도 되게 고마운 일이라서 네.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 본사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저는 한참 이 일을 하고 있었죠. 2019년 한 3월쯤? 2월쯤에 몽블랑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부티크랑 모든 매장과 거기에 제 그림과 영상이 쓰인 거니까 네. 되게 놀라웠죠. 그러면서 연락이 왔을 거 아니야. 이번 캠페인은 네. 한국에 누구누구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같이 함께 많은 걸 했어요. 그래서 디뮤지엄에서 강연도 네네. 하고 드로잉도 하고 이제 커머셜하게 이제 뭐 SNS에 그림도 그리고 몽블랑 코리아에서 신경을 써주셨는데 나사에 다녀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요? 그래서 제가 왜 가요? 그게 이제 일종의 홍보도 되고 어쨌건 여러 가지로 네네. 의미도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런칭 쇼에서 드로잉 쇼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일들을 했죠. 정말 좀 소중한 경험이었죠. 너무 좋네요. 감사하죠. 몽블랑과 몽블랑 코리아에.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전하면서. 그러니까요.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작가님이 해주실까요? 전 18년도에 작업하셨던 방탄소년단 RM의 Forever Rain 뮤직비디오 작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작업이 음악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표정이 그려지지 않은 채 걸어가는 모습과 고인 빗물에 자신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쳐다보는 비유가 정말 와닿았었는데요. 뮤직비디오 작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빅히트에서 연락이 왔죠. 네. 기획사. 근데 이때가 폭발할 때였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BTS가. 네. 그 RM이 마침 유엔 연설할 때. 네네. 근데 연락이 와서 뮤직비디오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으니까. 네. 이게 그렇잖아요. 일이라는 게 뭐 나중에 한참 있다 연락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신인 때 연락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한참 때 연락이 온 거니까 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죠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하기를 하고 나서 비를 걷고 있는 장면, 군중들, 그래서 웅덩이가 있고 그 수면에 RM이 비치고 계속 걷고 있고 이런 게 다 어떤 가사랑 다 연결돼 있는 거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스토리보드? 네. 네. 콘티랑 이런 거를 이제 가서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더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아이돌이니까 어쨌건 그 어떤 편견 같은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좀 되게 저는 그림이 좀 센 편이니까 나름 부드럽게 하는데 아니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편하고 마음대로. 그게 되게 고마웠죠. 그러니까 더 자유롭게 작가님 마음대로. 그래서 했더니 또 반대로 이거는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스태프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방시혁 대표님이랑 RM한테 이제 보여주고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네네. 괜찮은데 이 장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좀 이렇게 네. 약간 무서운 이런 장면 어쩌면은 수정될 수도 있겠네요. 같은 피드백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뭐 한 며칠 있다 다시 연락 왔을 때는 너무 좋아졌다. 아. 오히려 괜찮다.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존중해 주는 것도 있는 거고 네네. 되게 기뻤죠.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앞서가는 예술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인지 훨씬 더 자유롭고 어떤 작가에 대한 존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표님이랑 RM이랑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더 되게 자유롭고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없긴 했는데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정말 고맙고 재밌는 일이었죠. 그냥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그냥 군중들이 이렇게 다 수면보다 조금씩 위에 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생각으로 그리셨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수많은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RM이 랩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어떤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것에 관한 가사 내용이 있어요. 그 뮤직비디오 잘 보면은 RM만 혼자 걷고 있어요. 물 위를. 네네. 한마디로 연예인으로서의 RM과 일반 사람으로서의 RM이 이렇게 중첩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면에 비춰져 있는 RM과 그 위에서 걷고 있는 실제 하는 RM. 네. 근데 주변에 군중들은 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상인 거예요, 일종의. 네. 그들은 중력이나 어떤 자연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인 거죠. 네. 그들에서 그들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어딘가 조금은 일그러져 있고 제대로 서로 바라보지 못하고. 근데 그 RM은 한 사람으로서 편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싶으니까는 그 친구 혼자 물 위를 Forever Rain이라는 건 비를 맞으면서 비라는 거는 위로거든. 자기한테. 랩처럼. 근데 그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은 나를 관심 없어 하고 나는 편하게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비로 만들어진 길, 수면, 네. 웅덩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길에 혹은 내 힙합의 끝에 또 다른 나 혹은 내가 꿈꾸는 나가 있어를 향해 걸어가는 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포를 시적으로 다 넣으려고 했죠. 왜냐면은 가사가 좀 이미 그렇거든요. 네네. 노래에 맞춰서 연출을 다 상징적으로 했죠.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도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또 이런 메타포들이 있었군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만끽하지 않아도 돼요. 못 알아들으셔도 혹은 못 알아봐도 그거를 놓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이기보다는 이거를 무식적으로 체험하길 바라는 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게 접근했죠. 그래서 다 알려주지 않아서 너무 알고 싶어서 팬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작가님이 해주실까요? 네. 표류 만화교실이라는 클래스를 작가님께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분들과 함께 다양한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진행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많이 배우는 클래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스를 진행하시면서 혹시 깨닫게 되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랑 친한 친구의 제의로 시작하긴 했는데 컨셉을 뭘로 잡을까 하다가 워크샵 같은 거 보면 보통 테크닉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체 잘 그리기 아니면 뭐 유화 그리는 법 아니면 맞아요. 글쓰기도 좀 이제 가볍게 접근하고 아니면 뭐 캔버스 하나 만들고 약간 이런 거. 근데 그런 테크닉 중심의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덕후니까 되게 과감하게 가자. 그래서 그 커리큘럼 보시면은 말풍선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수업을 해요. 말풍선은 뭔가. 아니면은 만화에서의 미장센, 칸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넣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야기와 콘티까지 하는 그런 수업인데 누가 들을까 싶었죠. 이게 정말 덕후가 오겠구나. 근데 그때가 참 재밌었던 게 2015년인가 그랬는데 처음에 지금은 12기째거든요. 한 5년, 6년 정도 한 거죠.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느꼈던 게 너무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미 좀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미술 하시는 분, 전시하시는 분,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아니면 글 쓰시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지금의 시대는 확실히 다양한 걸 향유하고 다양한 걸 추구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SNS랑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많이 놀랬었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두 번째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2015년과 2020년이라고 했을 때 남녀를 떠나서 젠더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2015년만 해도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안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학생분들이 시나리오를 써오더라도 초능력을 쓴다던가 연애물 뭐 아니면 일상물 지금도 당연히 있긴 해요. 근데 점점 그런 이야기 안에 젠더적인 거 아니면 뭐 LGBT 어떤 여러 가지 혹은 계급 갈등 어떤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5년, 6년이 그런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많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체감하게 돼요. 이게 되게 많이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겠네?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항상 배우고 있죠, 오히려. 뭔가 너무 좋은 선생님이라 참 그게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어렵죠. 열심히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은 그 SNS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일종의 편견과 통념이 굉장히 사라지는 시대예요. 특히 문화 관련해서는 어떤 필터링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어떤 인스타 같은 데서 우연히 뭘 봤는데 이 사람이 막 테이트 모던이나 모마 같은 데서 큰 전시를 하고 막 유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작업도 좋아. 근데 약간 내 취향은 아니야. 그러면은 좋아요도 안 누르고 팔로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라남도에서 혹은 뭐 부산 같은 데서 그냥 농부 같은데 취미가 유화야. 근데 너무 잘 그리고 내 취향이야.
그러면은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 한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는 작업을 할 때 누군가의 선택, 잡지면 편집자, 네. 전시면 크리에이터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편집자가 다이렉트로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다이렉트로 얘 참 좋아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도 제가 했던 일들도 다 다이렉트로 연락이 온 거고. 네. 가끔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큰 일들은 다 뭘 통해서 했냐. 뭐 에이전시가 있냐. 네. 아니면 아는 분이냐. 네. 전혀요. 다 다이렉트로. DM으로 오거나 메일로. 진짜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이제는 다른 시대인 거죠. 내가 재밌고 특별한 거를 하고 꾸준하게만 노출시키면은 지금의 대중은 훨씬 더 만끽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네, 표류만의 교실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네. 그걸 아시니까 다양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들으세요. 글을 쓰더라도 그림 작가라던가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이나 또 같이 하고 싶고 이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와,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이거는.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작가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일을 또 접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네. 저희의 2년 전통이 하나 있어요.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죠. 아, 진짜요? 소름. 갑자기 네, 소름. 2부 주제를 이제 게스트님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임나은 작가님도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지금 하면 될까요? 제65화 2부 지금과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맞습니다. 네. 알고 계신다니까 저희가 당황했어요. 네. 들었으니까. 네. 아. 네. 최지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술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또 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직업에 대해선 생각할 여유가 따로 없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뽑아봤는데 네. 또 어떤 책을 가지고 오시면서 소개를 해주실지 저희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지금부터 녹음 비하인드가 이어집니다. 힘드시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참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 되실 때일 수도 있겠다. 네,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요. 작업물 계속 올리시는 거를 잘 보고 있었는데 네. 작업량이 진짜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랑 마감 같은 것도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이 살아간다는 게 좀 안 있잖아요. 부딪힐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 어떤 돈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함께 한다라는 기분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일을 주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마감을 하고 혹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자고 먼저 얘기하고 네. 그들이 또 같이 뭔가 하자고 하고 이런 관계가 쌓여가거나 커져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그냥 함께 잘 살아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네, 그런 거를 주변 작가들이나 뭐 후배 지망생들도 좀 이렇게 여유가 많진 않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오히려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 혼자가 맞아요. 아니니까 그거 진짜 너무 공감되네요. 그러니까 조급해지잖아요. 네. 나는 왜 아직도 약간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쫓겨가지고 계속 손해본다는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나 뭐 이용당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영리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상황 파악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럼요. 판단들을 잘 해가면서 어떤 좋은 일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작업량도 쌓이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죠 뭐. 예, 결국 작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음. 그냥 좋은 작업, 좋은 사람을 만나자. 음. 그러면서 마감 하나씩 한다는 기분으로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들. 저도 맨날 화나 있었어요. 정말요. 뭐지? 왜 다 언팔해? 막.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작업.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흘러보니까, 저도 네. 되게 항상 같이 일했던 예술가들이나 클라이언트들한테 되게 다 고마웠고, 이게 함께 서로가 기회를 주고 있는 거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여유있게? 조급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승현님? 실망합니다. 네. 승현님 안 계실 때 얘기했는데, 저도 항상 화나 있었거든요. 왜 안 되는 거야?
왜 언팔해?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도 어떤 용기를 얻은 거죠. 그 같이 만났던 예술가들과 작가들,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 당신의 작업은 괜찮아. 우리 함께 하자 같은 거니까. 네네. 근데 그게 시간이 이제 걸려요.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일찍 오고 누군가한테 되게 늦게 오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2009년쯤인데 조금 나아진 게 2016년, 2015년이니까 한 5년, 6년 한 거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네. 뭐 다른 것도 했으면은 이런 특별한 일은 없었죠. 네, 그쵸. 그거는 확실하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고비가 왔을 때 다들 좀 더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동료나 모임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있잖아요. 페어나 행사가 네. 되게 중요한 게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림책이나 아트북 혹은 만화 중심의 페어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그런 자리에서. 그쵸, 다양한 작가들이 다 만나게 모이니까. 되는 거니까. 마치 지금 이런 자리처럼.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한 5년 전, 10년 전이면 생각할 수 없는 자리예요. 왜냐면은 이런 문화도 없었고 어니미티데이션만 해도 지금이야 몇백 팀이 맞아요. 신청해서 200 몇 팀 뽑지만 예전에는 모자랐으니까 막 30팀? 40팀이 카페 같은 데서 했으니까 제작자가 없었죠. 맞아, 11년 맞아. 전 막 이럴 때는 그러면서 확실한 거는 많이 바뀌고 있죠. 진짜. 시장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저도 친구들이랑 했었고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래서 3년 4년 차 때 그래서 힘든 게 조금 이제 막 재밌죠 한참 또 어차피 힘들긴 해도 페어도 나가고 막 맞아요. 팔기도 네네. 하니까 근데 3, 4년 차 때 딱 힘든 게 내가 잠깐 알바하거나 회사 다닐 때에 비해서 되게 뭔가 열심히 하긴 한데 수입은 맞아. 절반인 거야. 네. 약간 그래도 단순 일이고 좀 재미없긴 했어도 회사 다닐 때는 한 달에 그래도 150, 200 벌었는데 그렇죠. 맨날 포장하고 있고 뭐 인쇄하고 있고 연락 돈은 맨날 나가고. 막 서점에 막 캐리어에 그 막 맞아요. 들고 다니면서 맞아요. 입고 하고 하는데 남는 돈 30만 원 막 맞아. 이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수입을 떠나서 틀린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 있다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포트폴리오고 자기 작업이고 자기 세계를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일 뿐인데 그거를 그런 순간순간에 되게 자괴감이 들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돈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쵸. 좀 그거를 좀 지나치고 맞아요. 그래 난 참 재밌게 뭔가 쌓아가고 있구나라고 또 누군가와 만나서 함께 재밌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쉽진 않은데 그렇죠. 그런 게 좋아요. 네. 맞아요.